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6일 경륜과 세상 읽기 정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 정치사와 종교, 좀 너무나 좀 애매한 도tum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옛 나라들이 다 망한 뒤에 일제와 또는 서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관련지어 왔는가. 거기서 우리 종교,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필두로 한 우리 민족 종교들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 방대한 걸 간단히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을 오늘 현 정세를 판단하는데 작은 잣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국 정치사와 종교. 좀 제목이 좀 거창한지 모르지만, 자, 여기 몇 개를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거 사실 한 개 한 개를 얘기하려면 방대해요. 제가 늘 말하자면 요거를 이제 어떤 처지에서 보냐 하면 지나간 150년 동안, 그러니까 1850년부터 현재, 그렇죠? 이런 처지에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냐 하면은요. 이게 지워졌나? 아유. 나라가 지워진 의력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 이 러시아, 소련, 중공, 일본, 아메리카, 영국, 뭐 대략 이렇게 이제 관련되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바티칸,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대략 뭐 이렇게 이제 최소 이런 나라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두 조각 난 것이 굉장히 이게 우리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와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 흐름을, 간단한 그 얼개를 알아야 돼요. 여기 아주 우리랑 아주 정치, 종교랑 뗄 수 없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여러 나라 또는 여러 사건과 이제 관련 지어지는 거. 뭐 누구도 아는 거잖아요. 미국관, 일본관, 중공관, 러시아관, 영국관. 그다음에 이쪽 카톨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있고, 즉 유대주의죠. 물론 여기 이제 이쪽 여기 바운다리에 있는 뭐 이쪽을 중심 삼든 이제 여기에 어떤 거 이슬람,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할 중요한 뭐 종속 변수지만,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우리 남북에서 10개, 이거를 꿰뚫으셔야 돼요. 지난 150년 동안 적어도 1800년대 해서부터 1900년대 지나서 지금 현재 2021년 5월 현재가 지금 흘러가고, 오늘 5월 16일이에요. 1961년 군사 반란이 군사혁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1961년 5월 16일. 이 사건도 단편으로만 볼 수가 없고, 이게 다 이 해방, 6.25,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연방제 통일론이 이게 지금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현대사, 이 용어도 우리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역사 학술 용어니까 근대, 현대, 역사, 근현대사 이거를 정말 공정하게 균형 있게 이걸 알려면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사 그다음에 조선 공화국사 요거 두 개를 우리가 해서 같이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이제 그 UN 국제 연합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한 가지가 여기 있죠. 그렇죠? 국제 연합. 그다음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떤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군사력이 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느냐. 요거. 예. 이게 여기에 이제 배후에서 또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잣대가 이 돈, 군사 문제예요. 여기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언론이든, 그렇죠. 언론. 그 다음에 뭐 정치. 그렇죠. 그 다음 종교. 물론 다 이 안에, 10개 안에 다 포함되는 거 그렇죠. 예, 언론, 정치, 종교. 그 다음 문명. 예, 문명. 여기 이제 문사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사철. 예. 언어와 역사와 사상이 깔려 들어가요. 이 전체를 바깥에서 지금 조종하는 기술이 AI라고 하는 우리 전자, 전기 그 문제가 또 아주 어떤 그 방법론으로 또는 연장으로 작용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이 언어를 바탕을 깐 이 역사 문제예요. 1850년, 60년 이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식으로 보면 없어지는 거죠. 철종.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자체의 진위도 지금 점점 우리가 달아오르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이 1800년대 이건 벌써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1500년대 그렇죠? 1500년 전후부터 해서 1600년 요 100년 150년 그렇죠? 100년 1400년대 후반, 그 다음에 1500년대 중반. 아무튼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게 1세기에서 지난 5세기가 어떠했는가. 1500년대, 600, 700, 800, 900. 지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21년 지난 거잖아요. 요거를 꼭 잘 생각하셔야 지금 내년 3월 달에 한국 대선,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 북미 문제, 그 다음 우리나라랑 중미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잘 헤아릴 수 있어요. 여긴 많은 속임이 있고 많은 거짓이 있고 많은 그 이해타산과 붙었다 떨어졌다 영원한 아군, 영원한 적군이 없다 하는 그런 말까지도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적과의 동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정세, 드러나지 않는 정세, 겉으로 나타나는 전쟁, 그 다음에 총포성 없는 전쟁. 그러니까 참 이 겉과 속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바로 돈싸움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돈싸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빨대 꽂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아주 사람들의 그 뚱속 욕심 문제예요. 겉으로 나타난 거랑 이면에 드러난 거랑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
모든 방면에 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을 볼 적에요. 예? 남한을 볼 적에 1차 잣대가 북이잖아요. 북. 여기 남. 난파된 간첩들의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와서 이제 어떤 취조받고 조사받을 때 남쪽 담당자들이 이제 간첩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북의 상태를 얼마큼 새롭게 아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우리가 잘못된 것이 각인된 상태로 북한을 바라보는 바람에 북한의 첩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진실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게 정설하네요. 세계 각국 첩보가 정탐이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진 않지만 왜곡된 것을 역정보로 퍼뜨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전술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좋은데 과연 맞아떨어지는 것 확인할 길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또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탈북자들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이게 바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첩자들 또한 딸려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다 탈북민들이 남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나 서방 또는 다른 나라로 또 다시 이제 제2차 망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영국과 미국이 크게 관여가 돼 있는 중이죠. 그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난 5월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김일성 회고록이라고 해서 북한에 정책적으로 이제 펴낸 거 김일성 죽기 전후에 이제 8권으로 이제 완결된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 어떤 가처분 내지 판결을 이제 요구했는데 어떤 판사가 판매는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렇게 일단 1차 결론이 나 있어요. 세기와 더불어 8권짜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뒤 섞였다. 이거 아주 빨갱이 문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 극좌에서 볼 때 극우에 속하는 사람 또는 진보가 볼 때 보수에 속하는 사람, 좌가 볼 때 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소수가 아주 맹렬히 반대하고 있죠. 나머지는 되게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게 출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의 이른바 유일 사상,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 아주 지난 항일, 그러니까 김일성이 1912년생이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해방 때 1945년 돌아올 때까지 이 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항일 역사예요. 여기에 이제 매국노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항일이다, 친일이다. 그 다음 반공이다, 멸공, 반공이다, 친공. 요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있어요. 지금은 친미다, 친중이다, 친일이다. 요 크게 세 가지가 남한에서
북한에서는 친러다. 요게 지금 흘러가는 정세예요. 꼭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드러났건 안 드러났건 왜곡이 됐건. 근데 지금 세기와 더불어를 놓고 지금 근년에 들어서 다시 제가 지금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진리와 더불어인지 진실과 더불어인지 그것이 1권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지금 이렇게 45년 해방 이후 현대까지 이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사상을 담고 있는 문서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근데 세계와 더불어는 계속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막았는데 이제는 뭐 막을 그런 게 명분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딱 이 북한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4분오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남북만이 아니고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좌우로도 갈라져 있고 완전히 지금 여기는 뭐 일치가 안 돼요. 사상전에서 이미 우리가 벌써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정세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재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 간단히 요거 문구 정도밖에 오늘 말을 못 하겠네요. 우리가 이제 매국노라는 문제가 이게 옛날 그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물론 그 전까지도 다루는 사람도 있죠. 중국에 아주 지배를 받았다.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이런 썰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이렇게 위주로 하는 자들을 매국노, 조금 좁은 말로 4대, 그렇죠? 예. 4대를 한다. 외국한테 빌빌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광해군만 하더라도 주변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줄타기 하다가 동생한테 이제 칼 맞은 사건, 그렇죠? 구테타로 이제 밀려서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죽은 그 비운의 그 역사 기록을 볼 때 광해군 문제만 딱 반쪽으로 보더라도 참 그게 사실이었는지 역사 왜곡인지 아무튼 그게 우리가 뿌리 깊어요. 그리고 이제 후기 들어서 이제 사색당파라고 하는 거, 사색, 예? 이 뭐 남인, 북인, 뭐 서인 또는 뭐 노론, 소론 이런 그 사색당파랑 세도 정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좁은 특히 지금 남북이 갈라진 대한민국 안에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유치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 가운데로 확대해서 이 부분들을 관련 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대주의가 있고 매국노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잘 해야 돼요. 여기에 특히 18세기 중엽, 그렇죠? 그러니까 1750년, 1600년대부터 해서 1700, 이때 물론 1500년대, 1592년에 겉으로 났죠. 이때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지는데 이때 로마 카톨릭의 전위 조직인 예수회가 침투했다는 사실, 넓게는 카톨릭이 우리나라를 이 근현대사 꼭 뭐 중세까지 거의 가까이 확대하면 1590년대 이미 침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는데 이 종교 문제가 또는 종교에 관련된 어떤 그 예수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꼭 여기에 이제 반동이 바로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것이 또 이제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를 하고 매국노를 하게 되면 종교와 민족주의가 이게 또 역시 변질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듯 하면서 한톡 속으로 고스톱 치기도 하면서 역이용당하는 것들이 지난 300년 이상 400년 넘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주물러 온다.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 현재 뭐 다음 대선은 뭐 더불어민주가 하느냐, 국민의힘이 하느냐, 뭐 누가 하느냐 벌써 이제 정치 의식이 아직 잘 몰라 있는데 혼란상인데 역시 또 금방 이제 선거 열풍에 또 버릇에 따라 빠져버리면 또 그 뒤에 뭐 잘 뽑았니 못 뽑았니 이렇게 계속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쇠진되고 북한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그냥 완전히 매가리 없이 끌려다니는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이걸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사상이 올바른 사상이 형성이 돼요. 올바른 역사를 알려면 우리나라 언어, 문자를 필두로 해서 기록들을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언어. 역사를 모르면 이미 먹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산송장과 다름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지난 날을 잘 판단하고 지금이 어떠냐 했을 때 그 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 지난날 이 역사 우리 선진들의 이런 기록들 또한 외국의 그 사상들, 음모들이 무엇이라는 걸 해석하잖아요. 해석.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어요. 이러한 잣대가 사상, 틀이 형성되니까. 이게 이 문사철이 아주 필수예요. 필수. 이게 지금 한국은 다 무너져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1948년 해방 45년 뒤에 3년간 외형상 미국 군인들이 정치, 보통 군정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침략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3년간 끝난 뒤에 이제 정부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5월 달에 선거했고 북쪽은 9월 달에 선거해서 양쪽에 정부가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나라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5월 10일 날 선거하기 전에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45년 해방 이후 그 혼미한 정국이 3년 미 군정청 중심에서 3년 동안 벌어진 것을 액면 그대로 세계 여러 문서를 종합해 가지고 객관의 시각으로 그다음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돼요. 이걸 이제 정리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그렇죠? 국내국의 정치사, 정치학에 대한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이 말이 또 길어지는데 해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해방을 알기 위해서는 1918년 최소 1차 대전, 1914년 그 다음에 1939년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의 연장 가운데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알지만 일제 일본 군국주의 아이들이 심부름한 거잖아요. 걔네들이 홀로 줏대 있게 나타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서구 열강이 영미가 강렬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 시각을 같이 동시에 봐야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단순히 일본 애들이 해서 친일파들이 이 매국노들이 뭐 팔아먹어서 1910년 이제 경술련 국치를 당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1910년은 이제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이른바 1876년 이제 이른바 운양호 사건도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데 이때 이미 벌써 주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근 벌써 몇 년이에요. 4, 5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3, 40년이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이미 많이 먹혀서 그냥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을사년, 그렇죠? 을사오적, 뭐 경술 매적 이런 말 하잖아요. 을사는 1905년일 텐데 이제 그 가짜 고종이 이제 뭐 항복 선언한 뭐 문서 노름이 있는데 을사오적 뭐 이완용이야 이런 사람들만 죽일 놈 살릴 놈으로만 보지 말고 물론 잘못했는데 이 앞서부터 된 거예요. 아니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 전후에서 이미
서방이 벌써 1866년만 해더라도 뭐 병인 양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아이들이 왔습니까? 아니 미국 셔먼어 사건 왔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영국, 프랑스, 독일 이미 애초에 그 로마 카톨릭부터 해가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게 이미 두드린 뒤에 일본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 일본인지 왜인지 이 국가명도 참 규명이 어려워요. 간단치 않아요. 우리 근현대사 세계사가 지금 나타난 기록만 가지고 불과하고 그 잘 섞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이제 해방 정국이라 이거죠. 해방. 3년의 군정, 그때 이제 남북 이제 정부 수립, 어떤 사람은 국가 수립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부 수립. 이때 1920년 전, 1919년 이때 이제 저쪽 상해, 중국 남쪽 상해에 임시정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참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김대중 때부터 1997년 IMF 아닙니까? 1996년 IMF가 참 이게 단순히 무슨 돈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노예가 된 주권 뺏긴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정치와 관련이 된 왜 IMF 뒤에는 겉으로 미국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간단히만 봐도 경제 전쟁에서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고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벌써 이것이 1996년 어간이라고 했을 때 몇 년 지났습니까? 26년. 벌써 한 세대 30년 가까이 지났어요. 완전히 이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에 거닐고 있다는 걸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뭐 돈 자체야 바뀌진 않았지만 199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이게 그전과는 다른 정치력사, 정치판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기 여든 야든 이게 뭐 이때 나온 건지 이때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연이 야니 지금 시각을 볼 때 갈라져 있지만 이건 그냥 하나에 관련된 둘로 갈라져 가지고 시소 타는 거예요. 한 통속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극단에 빠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때 해방부터 6.25 전에는 막 서로 테러하고 이랬어요. 가족끼리도 막 죽이고 테러하고. 왜 그럽니까? 왜 우리 배달결이라고 하는데 어질고 전체에 대해서 정말로 대가족 제도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뭐 장점이 있건 단점이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럼 외부 세력의 영향이란 말이죠. 거긴 가장 큰 게 이 정치 사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이념 문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왔다고요. 그다음 세계를 주도하는 제국주의라고 할지 세계를 주도하는 그 세계주의가 오늘날까지도 뭐 글로벌제이션이니 뭐 세계화니 또는 교회도 보게 되면 무슨 또 C니 W, E, A니 하면서 이게 다 한 통속으로 지금 종교연합 나가서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 동성애주의 이런 것이 완전히 돼가지고 서양을 뒤쫓게 바쁜 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다 이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죠. 예.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 문구를 일단 이 낱말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이 뜻매김, 뜻넓이를 정의와 개념을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볼 때 대한민국 자체를 볼 때 이게 완전히 극단으로 흘러요. 그럼 뭐 거짓말과 사리사욕이 넘치는데 사대주의랑 막 이런 것들이 넘치는데 어떻게 판정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상이에요. 이 해방 전후, 그 다음에 6.25 전후. 점점 돼서 이거 극좌 극우의 성향을 띈 사람들이 거기에 정치와 종교판이 그냥 뒤에서 배후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밀당을 벌이고 있고, 정당 또는 국회, 북쪽엔 조선 노동당, 대한민국은 어떤 삼권하면서 입법을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뒤에서,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낮은 연방정은 뭐 연방정은 해서 통일을 이루자는 이 분위기를 지금 계속 현 정부는 거세차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지금 모든 게 다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오합시졸로 전락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정세들을 놓고 잘 판단해야 돼. 지금 무슨 뭐 아무개가 뭐 대권에 나오는, 이건 정말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는 것이고, 이 전체량 이걸 알아야 돼요. 최소 150년사를 넓게 450년사를 알아야 돼요. 국내외 정세, 세계 흐름, 특히 정치사에 대해서 이걸 잘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선무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까십거리로 사람들의 눈력이랑 귀역이나 해가지고 클릭수나 늘려가지고 하는 이런, 이게 일종의 분열주의자들이고 양극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양극으로 갈라놓는 건 이거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진 지 7, 80년인데 해방 이후 갈라졌는데, 그래서 서로 지금 반목 칠 수도 있고 오해하는 게 있고, 서방의 뿌락치들이 심어놓은 것들이 있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매국노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상을 알지 않으면 해석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성경에도 이렇게 세상 정세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흐름도 모르는데 성경을 본든 성경을 앞세운들 제대로 된 믿음이겠냐고요. 남쪽 중심의 교회, 북쪽 중심의 교회, 그게 지금 양극으로 갈라져 있고 멋모르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5.16 1961년 4.19 이후 5.16을 만들었는데, 섭리 가운데 벌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5.16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뭐 군사 반란은 아닐지라도 뭔가 어떻게 모종의 돌파구를 바르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진통이죠, 진통. 작은 도움이 되게 바라겠고, 또 시간 주어지면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은데, 특수한 어떤 한 제목을 걸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정치 종교 문제를 좀 그런 소제목해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